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좀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정리 먼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예상 밖의 긴축 행보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영국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5%로 만들면서 50bp 인상에 나섰습니다. 거기다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 시장 장단기 금리 격차 심화까지 계속해서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S&P 500과 나스닥은 꾸준히 상승을 이어왔던 경향성을 보였기 때문에 그나마 좀 시장이 버티면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시장을 끌어내리는 요인들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도 덩달아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계속해서 이슈 체크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이번 주 28일 그리고 29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발언을 많이 내놓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22 중앙은행 포럼 토론회도 참석하고요. 또 스페인 중앙은행장과 대담을 앞두고 있는데 과연 이 자리에서 파월 의장의 의중을 드러나 볼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게 될까요?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장도 금요일 날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빠졌는데 오늘은 과연 예상 체결지수 어떻게 만들고 있을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은 일단 약보합권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먼저 볼까요? 코스피는 0.26% 낮게 출발하면서 지난 금요일장에서 2,570선의 턱걸이를 했지만 오늘은 2,565.46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보면요, 0.11% 낮게 보이면서 873.88포인트 선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양 지수 모두 최근 들어서 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 시장만 봐도 하루 정도 상승이 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금요일 시장 다시금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과연 오늘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리고 그 전에 살펴보면 좋을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도 시장이 일단 예상 체결지수 살펴보니까요. 조금 낮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첫 번째로 살펴보면 시장 투자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까요? 네,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다시 한번 나왔던 큐렉스라는 일단 종목을 일단 가지고 왔고요. 일단 의료용 로봇이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예전에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로봇 사업부 중에서 이제 의료 로봇 쪽에 있는 사업부를 이제 인수해 오면서 이제 큐렉스가 원래 대주주가 한국야쿠르트와 이제 LNC 바이오가 대주주인데 지금은 이제 의료 로봇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주가가 이제 올려왔던 거는 이제 큐비스 조인트라고 해서 이제 인공 관절 로봇이신데 인도에 있는 이제 멜 헬스케어, 이제 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인도에 있는 이제 임플란트 1위 업체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큐렉스의 로봇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무릎이나 이런 관련된 척추 쪽 관련해서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삽입하는 로봇인데 이게 그동안 2025년까지는 대략 한 52대까지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탐방을 갔다 왔었고 작년에 갔을 때 그때 말했던 질문이 얘를 헬스케어가 52대를 2025년까지 이제 팔아야 되는데 실제로 작년까지는 거의 한 20대도 못 파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거의 52대 전량까지 거의 다 팔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는 만큼 이제 인도 메릴 헬스케어도 실제로 이제 지사가 있는 중동이나 남미, 동남아시아, 유럽까지 이제 자기네들이 직접 이제 판매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던 만큼 여기 이제 큐렉스가 기존에 있던 대형 병원이나 이런 일반 병원에서 판매했던 것을 벗어나서 해외적으로 이제 확대되는 이제 구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교세라 그리고 미국의 이제 싱크 서지컬 같은 회사도 이제 그래서
MOU를 맺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에 인허가가 확정이 되면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시장에 판매할 것 같고 이제 미국 시장도 내년 상반기에 FDA가 승인이 되면 이것도 뭐 인허가 과정 거치면 아마 내년 하반기나 내년부터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하게 인도 시장만 하더라도 실적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아마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초부터 이제 나왔던 건강보험급여인데요. 이제 모니워크 같은 경우가 재활 로봇입니다. 이런 재활 로봇을 건강보험급여 적용되게 되면서 실제로 우리나라 대형 병원에서 빠르게 이제 수요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제 의료 로봇 종목 관련들 중에서 실제로 실적이 가장 빠르게 동반되고 있는 큐렉스가 당분간 계속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진 과장께서 직접 갔다 오신 큐렉소 먼저 들어봤습니다. 재밌네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효성 TNC고요. 이거는 뭐 우리가 코로나 때 이제 홈 트레이닝이 이제 한참 이제 유행을 했었던 스판덱스, 그러니까 레깅스를 이제 많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스판덱스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효성 TNC에 대한 실적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이제 그동안 이제 어느 정도 중국이나 경기 침체를 겪게 됐는데 중국 비중이 왜냐하면 전 세계 시장에서 스판덱스 수요가 60에서 70%로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고 작년 10월부터 이제 스판덱스에 대한 흔히 말하는 스프레드 가격인데 스판덱스와 비디오가 이제 그 스판덱스 원재료입니다. 결국 원재료와 스판덱스에 대한 스프레드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다는 측면인데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수익성이 개선되는 구간이 작년 10월부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특히 1월, 2월, 3월, 4월부터 중국에 있는 의료 이제 소매 판매가 이제 본격적으로 플러스로 이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1분기 때부터 효성 TNC는 꾸준하게 실적이 빠르게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판덱스만으로도 전 세계 한 30% 정도 시장을 이제 점유를 하고 있고, 최근에도 이제 스판덱스 중국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중국은 오히려 지금 수입이 잘 되고 있고 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이런 스판덱스 공장 자체가 구조조정을 겪게 되고 아니면은 공장이 가동 중단이 되게 됐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한 개 회사 말고는 실제로 스판덱스 관련 공장이 움직이지 않았었고 그만큼 효성 TNC가 이거를 잘 버텨왔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크게 반사 수익이 이어지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계속 이제 중국이 아마 조만간 경기 부양을 좀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빠르게 회복되는 중국 그 공장들보다는 이미 경기에서 이제 꾸준하게 출하량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TNC가 가장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문자재 관련된 스프레드가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스판덱스 업황까지 좀 회복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효성 TNC도 이제 목표가 제가 50만 원 제시를 하긴 했는데 충분히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 종목 살펴봤습니다. 큐렉소와 효성 TNC 두 개 종목 저희가 장 전에 살펴보면 좋을 종목으로서 체크하고 가는데요. 자, 과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는 어떨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좀 표정 엇갈리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금 상당히 많이 줄어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AI 열풍에 따른 수혜는 조금 실적 반영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는 0.53%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보합, 삼성바이오로직스와 LG화학은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 종목 중에서는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이 단 한 종목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모두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지금 10월에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 빠르게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오늘 상승 출발 강보합권에서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LNF는 보합, 세이트리온 헬스케어와 JYP 엔터테인먼트는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2종목도 시세만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펄어비스, 오스템 임플란트, 카카오게임즈는 하락, 세이트리온 제약만 강보합권에서 움직일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모든 종목들이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표정 짚어보고 왔습니다. 네, 월요일 우리 시장 출발합니다. 현재 시간 9시 13초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죠. 1,300원대에서 오늘 출발을 하게 될 텐데 과연 어떻게 또 원달러 환율 만들어지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앞서서 개장 분위기 살펴봤을 때는 양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자, 양 시장 나란히 0.06% 빠지면서 출발합니다. 코스피 2,568.65포인트 선에서 코스닥은 874.39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는 대형주 단에서 상승을 이끌어 나가면서 코스피 상승 흐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는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지수가 일단은 좀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하면서 움직여줄 걸로 보이고 있는 초반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일단 지수 한 번 더 체크해 보고요. 각 시장 분위기 한 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9%까지 낙폭 확대하네요. 2,567.32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다시 0.14%까지 낙폭 줄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볼까요? 0.16% 하락 출발한 상황에서 873.44포인트 선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일단은 조금 차분한 분위기로 문을 열고 있는데 코스피 먼저 전반적인 분위기 어떤지 한 번 더 종목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금 상황 살펴보면요. 삼성전자가 0.28%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고 SK하이닉스는 0.7%까지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0.18%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장 마감 후에 공시가 나왔죠. 지금 그 이슈에 따라서 7.72%까지 낙폭을 좀 크게 확대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의 모습까지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조 2천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 이슈가 있는 SK이노베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삼성 SDI는 1.02% 낮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그나마 낙폭 좀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강 금속 쪽 보시면 포스코홀딩스가 오늘도 0.5%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저희 앞서서 살펴봤습니다. 풍산이라는 종목 0.34% 센티멘탈 펀더멘탈 코너를 통해서 짚어드렸었죠.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파란 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과 빨간 불 켜고 있는 종목들이 혼재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현대차와 기아 주가도 짚어드렸었는데 예상 체결가보다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0.3%, 기아가 0.36%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 거기다가 최근 흐름이 좀 좋았던 조선주들도 한번 짚어보면 삼성중공업이 오늘 0.6% 상승 흐름 만들어주고 있고 현대미포조선이 0.85%, 하나오션은 최근 좀 주가 상승이 가팔랐죠. 0.93%까지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분위기 짚어봤는데 종목별로 좀 장세가 엇갈린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 분위기는 어떨까요? 에코프로 BM이 0.19%, 에코프로가 0.79%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LNF는 오늘 0.2%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에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HPSP가 2.35% 조정 나오고 있고요. 기가비스가 5% 조정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동진세미캠 3.6%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텍도 1.36% 빠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종목별로 장세가 엇갈리는 가운데 하락 흐름이 조금 더 강해 보이고 있는 코스닥 반도체 섹터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반적으로 좀 표정이 어두워 보이는
코스닥 분위기까지 짚어보고 있는데 오락문화 쪽 살펴보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1.45% 조정 나오고 있고요. SM이 0.99%, YG 엔터테인먼트도 오늘 낙폭이 작지 않습니다. 1.54%까지 조정받고 있는 모습도 엔터 쪽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CB와 BW 조기 상환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만큼 주가에도 함께 영향을 받아줄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용 의료 관련해서는 또 탄력이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전반적인 분위기 짚어봤는데 오늘 월요일 시장인 만큼 우리가 어떻게 한 주 동안 투자를 이어나가면 좋을지 그 힌트 이곳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동향과 수급 동향 강관우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시장 시작해서 지금 5분 정도 흘렀습니다. 업종별로 보니까 오늘 현대건설이 이끌고 가죠. 건설업 지수가 상당히 강하고 지금 장 초반에 15%, 14% 왔다 갔다 지금 하면서 건설업 지수의 강세를 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오늘도 코스닥 시장에서 장 초반 256억의 순매도 그리고 코스피에서도 53억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300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다. 선물 시장에서 같이 팔죠. 890개야. 최근에 선물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좀 안 좋았었는데 오늘도 안 좋은 그런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기관들도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개인들만 이렇게 열심히 코스피, 코스닥 사고 있고 선물도 열심히 바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132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나마 0.4% 주가 지수의 점진적인 하락을 좀 방어를 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 SK하이닉스도 57억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근데 주가는 0.5%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쪽에서 오늘 크게 보이는 게 이 두 가지고요.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가시면 오늘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프로그램 순매수가 약하지만은 순매수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플러스 0.6%, 에코프로 플러스 1.3%, 그리고 오늘 순매수가 프로그램으로 5억 정도 들어오고 있는 셀티론 헬스케어 마이너스 0.3%가 있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의 영향력은 오늘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장님 오늘 보니까 말이지 현대건설 지금 장 초반에 12.6%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중동발 좋은 뉴스가 떴잖아요. 지금 50억 불 이런 수주가 들어오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한 영업이익률 한 10% 그래서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면 15%에서 20%는 주가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장 초반에 15% 갔다가 지금 12%인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나왔던 이제 6조짜리 같은 경우는 이미 4월 달에 한번 수주의 소식이 일단 한번 나왔던 얘기였기 때문에 오늘 이제 좀 급등했다가 다시 이제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이게 사우디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수주가 한 2건 정도 더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수주건이 나오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건설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삼성물산이나 아니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이미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주가가 어느 정도 이런 건설 플랜트 관련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그나마 좀 희망적인 좀 소식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현대건설을 인해서 다른 업종들 다른 종목들도 같이 좀 덩달아 오르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현대건설이 기반으로 해서 이런 수주나 이런 소식들이 본격적으로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오히려 대형주 위주에 대한 흐름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장님 이것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가 올해 꼽은 또 여름 랠리 기대주, 반도체, 2차 전지 섹터 보면 좋겠다. 거기다가 더해서 조선 철강까지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과장님은 또 어떤 섹터를 여름 랠리 기대주로 좀 꼽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조선주는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었고 사실 2분기에 대한 포인트 모멘텀은 아닙니다. 일단 3분기 때부터 흑자 전환으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2분기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건강한 조정이 나오고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선주는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번 반도체 쪽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잠정 실적 발표가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감상 효과와 재고에 대한 어느 정도 체크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실적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런 컨콜에 대한 이슈, 컨콜을 과연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바닥의 랠리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장에서는 뭐 내년 초다 아니면은 생각보다 7월 달부터는 바닥을 찍을 수 있다는 얘기가 하나둘씩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PC나 그리고 서버나 그리고 스마트폰, 이제 모바일 쪽에 대한 수요도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기저 효과는 충분히 나왔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번 2분기에서 그만큼 이제 컨센보다 훨씬 안정된 실적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 뭐 조선주나 아니면 2차전지에 갔던 수급들이 좀 반도체에 좀 수급이 좀 몰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장 시작해가지고 10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센티멘탈, 펀더멘탈 이런 코너를 하거든요. 8시 반 정도에 저희가 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들이 괜찮은 거에 많아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보니까 오늘 말씀드린 풍산도 뭐 0.6% 올라갔고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죠. 두산밖에 또 오늘 3.3%. 효상 첨단 소재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2.1%. 지난주에 저희가 사실은 센티멘탈 펀더멘탈 코너에서 효성 TNC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1.9% 거의 2%가량 이렇게 올라갔는데 오늘 과장님 효성 TNC 말씀 주셨잖아요. 계속 네. 좋게 봐도 될까요? 네, 뭐 이제 그동안 오히려 안 좋은 거는 다 지나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효성 TNC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수요가 좀 어떻게 일어날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그런 지표가 될 만한 이제 요소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판덱스와 비디오의 가격에 대한 차이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자체가 작년 10월부터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재고 일수도 이미 작년 9월, 10월부터 계속 꾸준하게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자체가 수익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시각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이 계속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과연 하반기에 중국에서 강한 경기 부양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올해 효성 TNC가 가장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급등을 했던 이유가 이제 블리컨 장관과 시진핑의 회담 이후에 오히려 급등이 나왔다는 점이 그만큼 중국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봤을 때 효성 TNC는 어느 정도 충분히 어느 정도 바닥권을 다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SK이노베이션 갖고 계셨던 분들은 상당히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지금 1조 2천억 원 규모 주주 배정 유상증자 이슈가 장 마감 후에 공시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 오늘 주가도 상당히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주주분들 어떻게 좀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SK이노베이션은 물론 지금 작년은 좀 긍정적이 보였던 거는 이제 오일 가격으로 인해 가지고 정제 마진의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확대되는 흐름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보였었지만은 결국 이제 SK온도 물론 향후에 어떠한 흐름으로 변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향후에 그거를 이제 분할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SK온이 조금 많이 올라와줘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받쳐줘야 SK이노베이션도 주가가 조금 다른 배터리 셀 업체와 비슷한 움직임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은 본 사업인 지금 이런 정제 마진에 대한 스프레드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조금은 다시 상승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글쎄요 조금 이런 유상증자까지 소식까지 나오게 되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나중에 SK온의 이런 향후 이제 방향성에 따라 또 주가의 또 흐름도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SK온이 만약에 북미 시장이나 이쪽에 대한 배터리 셀에 대한 수익이 개선되는 시점이 좀 나아져야 어느 정도 SK이노베이션도 덩달아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 현대건설 관련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좀 이어가고 싶은데 지금 뭐 장 초반 9%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현대건설이 9% 오르는데 지금 재밌는 거는 HD 현대건설기계가 12.8%, HD 현대인프라코어가 3% 이렇게 올라요. 아무래도 현대건설이 나가면 같이 중장비 나간다고 보고서 주가가 오는 거로 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 제가 봤을 때 오늘 현대건설기계의 상승 포인트는 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현대건설기계를 4월 달쯤에 탐방을 다녀왔었는데 물론 사우디 네온시티 쪽도 물량이 많이 나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재해석을 해보자 그렇게 되면은 그 쿠데타가 나와집니다. 결국에는 푸틴도 장기화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조금 그런 시각도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회의도 런던에서 열렸던 만큼 물론 그 당시 저희가 탐방을 갔을 때는 우크라이나 재건 언제 전쟁이 끝날 줄 알고라는 그런 해석을 했었는데, 근데 그 생각보다 그 포인트가 좀 짧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오늘 그 포인트도 제가 봤을 때는 상승분을 좀 영향을 미치는 것도 같고, 그리고 최근에 중국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부양책, 사실 중국이 올해 상반기에 그 굴삭기를 판매한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그 20%, 25%가 매출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지금이야 북미나 신흥시장에 대한 매출이 빠르게 굉장히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동안 주가도 좋았었는데, 여기서 중국, 우크라이나 그리고 네온시티까지 더불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제가 생각했던 HD 현대건설기계는 여기서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분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건설주들 표정이 상당히 좋은데 건설 기계 쪽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런 흐름과 관련해서 이화진 과장님께서 또 한 번 상세한 이슈들과 함께 분석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개장 시황 꼼꼼하게 분석해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코스피는 0.01%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28% 약보합권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 수급이 전반적으로 양시장의 흐름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기관 수급이 아주 소폭 코스닥에도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시장 조금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 바람에 비해서는 좀 약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하지만 지금 글로벌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시장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개장 시황 추가로 분석해 보고요. 실시간 특징주와 따라가마로 종목까지 이분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저희 오늘 시장 흐름을 살펴봤을 때 참 요즘 투자하기가 정말 머리 아프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주에도 이렇게 지난주 같은 흐름이 이어지는 건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일단 개장 시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어쨌든 최근 한 2주 정도 약간 조정이 나왔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유입도 충분히 대기 물량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에 좀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는 금요일에 좀 선 반영된 측면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약간의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가 매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를 좀 조금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종목별의 흐름을 좀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자동차가 상당히 좀 강하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쪽도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수급 하루만 본다라면 외국인들이 한 1,800억 정도 순매도였지만 삼성전자에 한 2,500억 이상 순매수가 들어왔었던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가 지수를 무지막지하게 하락으로
보기보다는 좀 제한된 하락, 그리고 오히려 조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에는 한 61선 정도까지 조정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더 밀리기보다는 최소한 21선 언저리 한 2,600포인트 정도까지의 반등, 그러면서 기간 조정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종목별 장세에 조금 더 집중하시고,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해 놓고 나서 7월 달을 대비하는 것도 7월 달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크게 걱정할 수준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걸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도 종목별로 장세가 움직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저희 증시8, 증시9 시청을 하시면서 어떤 이슈들이 종목별로 붙고 있는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있는 특징주들 이야기도 나눠봐야겠죠.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포착되고 있는 실시간 특징주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개장 특징주 코스피에서 포착되고 있는 탑5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전자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로템, 포스코홀딩스까지 5개 종목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입니다. 에코프로, JYP 엔터테인먼트, 에코프로 BM, T로보틱스, 큐렉소까지 5개 종목이네요. 코스피와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 종목들 만나봤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에서 포착되고 있는 특징주들 저희가 짚어보고 왔습니다. 오늘 코스피 종목들 살펴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로템,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5개 종목이었는데 현재 시세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봐야겠죠. 자,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0.7%까지 상승폭 확대를 했고요. SK하이닉스가 0.62% 하락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0.51%, 포스코인터내셔널은 1.87% 상승이고요. 현대로템 오늘 좀 조정 나옵니다. 1.36% 조정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까지 저희가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 종목들 통해서 만나본 시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부장님, 이 중에서 저희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흐름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흐름 플러스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수급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삼성전자는 6월 한 달 동안 움직임이 전혀 없었어요. 72,000원, 73,000원을 단기 저항으로 맞은 부분들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7만 원을 크게 이탈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향성이 없이 7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한 달 정도 기간 조정을 주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시장이 조금 부정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거나, 혹은 삼성전자가 다음 주 잠정 예비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반등에 성공을 한다라면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최근에 외국인들 지난주 초의 흐름을 본다라면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매도가 좀 있었거든요. 오래간만에. 그래서 수급이 좀 매세가 좀 지속적으로 유입이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좀 흔들림이 나온다라면 증시 자체가 조금 더 충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가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상당히 증시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은 이제 그 재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죠. 우크라이나에 어쨌든 지하철 차량도 공급을 좀 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방산 플러스 재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인데, 저는 아직 재건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가 약간의 그 내부 분란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이 전쟁이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내일 모레자로 푸틴이 우리 전쟁 끝낼게요라고 말할 가능성은 전 제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지금 1년 넘게 얘기가 나오면서 막 종목별로 흐름들이 변화가 나왔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러한 것이 현실화된 건 없다라는 거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방산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좀 본다라면 약간의 조정이 나왔을 때 일정 부분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그룹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등등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2차 전지 쪽 기업 체질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종목군들도 최근에 약간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어떤 반등이기 때문에 추세는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큰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7만 원대에서 움직이고는 있는데 어떠한 방향성을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게 느껴지고 헷갈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외인들의 수급일 텐데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떻게 상승세를 만들어주게 될지 수급 상황을 꼭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봐야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고요. 자, 지금 뭐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연간 이익 추정치가 3개월 만에 4조 감소된 상황으로 증권사들은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실적 시즌이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면에서 또 삼성전자가 언제쯤 돌아서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까지도 함께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대로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러시아에서 주말 사이에 거의 모스크바 목전까지 갔다가 지금은 뭐 진압이 안정이 됐다라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 안쪽에서도 계속 갈등이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쟁 이슈가 끝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현대로템의 주가가 오늘 좀 흔들리고 있는데 당장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자체가 종료될 걸로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다라고 유차희 본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현대로템이라는 종목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희 코스닥 특징주로 이어가서요. 코스닥 특징주들 현재 시세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부터 에코프로 BM 모두 자리하고 있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오늘 증시 9회 문을 열면서 이화진 과장님과 짚어봤던 큐렉소도 현재 시세 아주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로보틱스 2.15%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엔터주도 오늘 좀 오랜만에 쉬어가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유차희 본부장님, 저희 어떤 종목 볼까요? 코스닥에서는? 네, 뭐 항상 뭐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죠. 오늘 그나마 이제 에코프로 BM은 플러스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참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77만 원, 80만 원짜리가 지금 세 번째 노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4월 달에 한 번, 5월 초에 한 번,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 한 2주 가까이 그 77만 원대를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 뭐 고평가 논란을 떠나서 뭐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한 100만 원 언저리까지의 어떤 강한 한번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이 자리 돌파를 못한다라면 뭐 한 55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어쨌든 지금 박스가 하단이 55만 원이기 때문에 55만 원 정도까지 또 조정도 열려 있는 것이죠. 6월 말에서 7월 초중순까지. 그래서 에코프로가 이 77만 원, 80만 원 돌파 여부가 또 다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주 초는 에코프로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진지 여부를 보면서 코스닥 관련된 종목군들의 비중을 높일지 줄일지를 고민하셔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T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용 로봇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저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 흐름을 보면 AI 관련해서 의료용 AI 관련된 루닛이라든지 뷰너, JNKL 등이 급등세를 보여줬었죠. 그러면서 이쪽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다라면 또 의료용 로봇 쪽도 같이 연계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 11,000원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14,000원대까지 올라왔고 지난 3월 달 고점 언저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15,000원 정도, 14,000원 현재 가격이 약간 저항이긴 합니다만은 이 자리를 크게 돌파 시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단기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큐렉스 같은 기업들도 내일이나 내일 모레 흐름을 좀 잘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좀 걱정스럽게 출발한 게 이제 풍력 쪽입니다. 지멘스 쪽에 가서 약간의 이제 문제가 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지금 CS 윈드라든지 뭐 관련된 기업이 급락이 한번 나왔습니다만은 길게 보면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더 누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오히려 반등을 시도하고 있죠.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뭐 태용, CS 윈드, CS 베어링 조금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을 좀 본다라면 또 전력, 손배전 쪽도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현대 일렉트릭 같은 기업들 계속해서 좀 같이 묶어서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엔터주들이 뭐 아주 크게 하락한 건 아니고요. 또 아주 크게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뭐 하이브, SM, 뭐 YG 엔터테인먼트 전체적으로 강보합, 약보합 정도 흐름인데 이게 이제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가 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전 좋게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솔직히 JYP 엔터테인먼트는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혹은 YG 플러스 같은 쪽에서 어떤 매기가 이번 주에 들어올 수 있는 여부를 좀 지켜보면서 엔터주들 좀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코프로 그리고 저희가 큐렉소부터 JYP 엔터테인먼트까지 전반적으로 코스닥 특징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77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상방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시장 상승까지도 함께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와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도 역시 그 구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큐렉소 같은 경우는 오늘 증시 후 문을 열자마자 개장 전에 살펴보면 좋을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개장을 한 뒤에 6에서 7%대 아주 좋은 상승폭 만들어주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큐렉소가 갖고 있는 시장의 전망성 자체도 굉장히 좋은데 다만 지금 구간은 최근 좀 주가가 오른 만큼 단기 트레이딩에 능한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매매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오늘 엔터주들 중에서 또 하락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가운데 JYP 엔터테인먼트도 비슷한 흐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이야기 상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포착되고 있는 특징주들 유창희 본부장님께서 상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 시장에서 이 종목 따라가도 될지 말지 고민해보는 따라가 말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또 상승으로 돌아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 이야기해 주실지 더욱더 기대가 되네요. 첫 번째 종목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따라가 말어 첫 번째 종목입니다. 제이오인데요. 이 종목 금요일 시장에서도 5%대 상승 그리고 오늘도 역시 상승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1%에 육박하는 상승폭 만들어주고 있는데 자, 본부장님, 제이오 따라갑니까? 네, 뭐 저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탄소 나노튜브 대량 생산에 성공한 기업이죠. 특히 이제 배터리 공정용 소재로 지금 높은 이익률 증가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현재 CNT 도전체 관련해 가지고 제이오가 생산할 수 있는 그 물량이 1,000톤 정도 되고요. 올해 공장 증설이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 2,000톤급으로 좀 생산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025년까지 공장 증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5,000톤급으로 늘어나 있는데 2025년이면 이제 1년 반도 안 남았어요. 올해 이제 반이 다 지났기 때문에 2025년 말이 아니죠. 2025년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쪽 시장에 대해서 성장 모멘텀은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다. 특히 LG화학도 이쪽에 대해서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이오와의 어떤 관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플랜트 엔지니어링 관련해서 안정적인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 본다면 이 회사가 상장하고 나서 지난 3, 4월 때 상승하고 나서 횡보세를 보여주면서 이제 고점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고점 돌파가 성공이 된다라면 지금 이제 4만 원대가 약간의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 4월 달 에코프로 그룹이 급격하게 상승을 좀 하면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올렸었고 다만 지금은 좀 쉬어가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2차 전지 안에서도 좀 순환매
약간 종목 차별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그 추가적인 그 수급 개선 기관들이 계속해서 꾸준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외국인들도 최근 들어서는 약간이나마 매수 우위를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흐름을 본다라면 충분히 4만 원 돌파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21선짜리 한 33,5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4만 원 돌파 가능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4만 5천 원 정도까지의 추가적인 반등은 한 7월 초까지 해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이오 저희 오늘 첫 번째 따라가마로 종목이었는데 따라간다라는 관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국내 최초로 탄소 나노튜브 대량 생산에 성공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만 살펴봐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고 성장 모멘텀도 분명해 보입니다. 공장 증설이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당연히 자리를 하고 있는 만큼 제이오라는 종목 우리가 지켜보면 좋겠고 따라가 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신 건데 일단은 33,500원이라는 가격을 이탈하지 않으면 4만 원을 돌파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4만 원을 뚫어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7월쯤까지도 4만 5천 원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현재는 36,7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제이오라는 종목 유차희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따라가마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따라가마러 종목은요, 비츠로셀입니다. 이 종목은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네요. 자, 유창희 본부장님, 비츠로셀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따라갑니까? 네, 저는 뭐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좋은 기업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방산주들이 좀 올라오면서 비츠로셀이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방산하고 비츠로셀이 연관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비츠로셀은 1차 전지, 쉽게 말해서 건전지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모든 무기라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미사일이라든지 소형 뭐 바주카포가 됐든 뭐 이런 대전차에 들어가는 포탄이 됐든 이런 부분들 대부분 들어가는 게 1차 소형 건전지거든요. 이거는 이제 비츠로셀이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방산 관련해서 매출이 높아진다라면 특히 대전차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매출이 높아질수록 비츠로셀의 안정적인 매출은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 1차 전지가 들어가는 게 계량기 쪽입니다. 우리가 계량기 뭐 도시가스든 한국전력이든 이 계량기 보시면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전기 연결하는 거 아니거든요. 거기에 이제 건전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든 뭐든 해가지고 매출 성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수익성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2차 전지 사업입니다. 그동안 1차 전지 쪽의 매출 비중이 대부분이었는데 2차 전지 시장에 이 회사가 좀 준비를 한 게 있고 그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의 어떤 협업 관계가 나오면서 매출에 좀 반영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폐배터리 관련해 가지고도 좀 기대감을 좀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앞으로 성장 모멘텀, 어쨌든 건전지 이 전지 사업은 1차에서 2차 쪽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 변화가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츠로셀이 새로운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 성장세를 좀 이어간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최근에 그 주가가 상승할 때 1월 달부터 주가가 그 강하게 움직일 때 본다라면 어떤 방산에 대한 어떤 그 흐름들보다는 2차 전지 쪽 사업 모델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될 때마다 주가가 레벨업을 좀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월 달도 그랬고 3월 달도 그랬고요.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에 의해서 주가가 좀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상단을 좀 돌파를 시킨 한 2만 1,000원대를 돌파시킨 거라면 또 길게 본다라면 저는 이 회사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성장 모멘텀을 본다라면 지금 상당히 좀 약간 저평가되어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보고 있고 2만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 비츠로셀이었습니다. 1차 전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전지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1차 전지가 어디 들어갈까요? 바로 계량기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전력 인프라를 구축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바로 1차 전지 쪽이고 계량기 쪽이기 때문에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1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이제 2차 전지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을 꾀하고 있고 실제로도 차근차근 그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을 잘 준비해 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츠로셀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가격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따라가 말아 종목 2개 종목까지 저희가 유창희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 제이홉, 두 번째 종목 비츠로셀 모두 매수 관점으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을 했는데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0.03에서 0.04%가량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닥엔 기관 매수세가 소폭 유입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 자체는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겠고요. 자, 추가적으로 오늘 철강 종목들도 상당히 좀 잘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 증시국 개장 시황 분석에 이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투자 이어나갈 수 있는 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